안녕하세요. 더 건강연세재활 근골격계 슈퍼바이저 물리치료사 조영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인공고관절 치환술에 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다음에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개요는요, 고관절 회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수술 후 주의사항과 케어 방법, 그리고 안전한 일상생활 동작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 거고, 퇴원 후 6주, 그 다음에 6주에서 12주, 12주 이후의 운동, 그리고 질문 및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과 마찬가지로 초기 재활의 중요성과 특히 고관절 때는 수술 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향후의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절 회복에 미치는 요소들은 수술 전 건강, 일상생활 습관, 식단, 환경이 있고요. 어,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균형 및 하체 근력, 수술 전 건강, 연령, 그다음에 당뇨 및 비만, 혈관 문제가 있고 식단에는 저단백질, 고탄수화물, 높은 당 섭취, 그리고 수분 섭취 부족이 있습니다. 환경에는 거주지, 집안 환경, 날씨, 보호자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고관절 재활에서는 일상생활 습관인데요. 보시면 잘못된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흡연이 운죽, 초기 재활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관절 수술 후에 4에서 6개월 정도면은 회복이 다 되는데요. 그래도 최대 12개월까지, 12개월까지 놓는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이시거나 회복 속도가 느린 경우에 점차 각도를 회복하고 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수술 후 주의사항입니다. 부기 및 통증, 일상생활, 특히 6주 주의사항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2주까지 시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조도구, 고관절 각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술 후 케어 부기 및 통증입니다. 자, 다리 올리기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 후에 이 다리 아래쪽 종아리나 이 발 쪽이 부어 있다면 이 다리 올리기 방법을 시행해서 30분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시행해 주시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내려놓고 주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얼음찜질입니다. 얼음찜질 고관절 운동 후에 또는 운동 전에 이제 통증이 있을 경우 더군다나 이제 운동 후에 염증 반응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얼음찜질 해주시는데 이 그림과 같이 절대 옷 아래쪽에 하지 마시고 이 옷 위쪽에 수건을 한 장 감싸서 환부 쪽에 15분에서 20분, 3번에서 5번 정도 하루에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 동작. 여기서 알아보실 게 이 6주에서 12주 이 주의사항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관절을 90도 이상 굽히지 않게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림과 같이 이 환측다리가 약간 앞쪽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90도 아래에 위치할 수 있게끔 앉아주시고 이렇게 쪼그려 앉기는 절대 6주에서 12주 사이에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바닥에 무언가를 짚으려고 하실 때 짚지 마시고 뭐 집게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도와주시는 분에게 요청을 하셔서 주우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줍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주울 때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이 골반을 들어버린다든지 다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운이 나쁘면 이 탈구가 발생할 수 있어서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다리꼬기. 저희가 보통 이 수술을 할 때 이 뒤쪽, 엉덩이 뒤쪽 부분을 째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옆으로 누운 새우 잠을 자는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리 꼬는 자세를 하게 되면은 이 고관절이 바깥으로 이 밀려서 이 탈구를 유발할 수 있는 자세가 됨으로써 다리 꼬기도 6주에서 12주 동안 12주까지 최대 12주까지 조심하셔서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관절 안 밖으로 돌리기. 자,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 때문에 이 고관절이 서 있을 때 만약에 이 환측이 왼쪽을 지탱한 후에 왼쪽으로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전을 주어 버리면은
이 수술 부위가 탈구가 생기거나 또는 이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느린 회복과 근력 향상에 이제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 안과 밖으로 돌리기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최대 12주까지, 보통은 6주까지만 지켜주시면은 많이들 좋아지시니까요. 회복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12주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것은 앞쪽에 세 가지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 고관절에 저희가 수술할 때 이제 의사분들께 수술할 때 뒤쪽이나 옆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앞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고관절 이 앞쪽을 절개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앞쪽이라 이 과도하게 젖히거나 과도하게 뒤로 보냈을 때 환부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고 회복이 느릴 수가 있고 또는 운이 나쁘면은 탈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무시는 자세입니다. 제가 이제 방문자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 계실 때 보면은 보통 저희가 옆으로 돌아 눕는 자세를 추천드려요. 이 환부 쪽이 위쪽으로 향하게끔 베개는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받쳐서 이 무릎과 이 무릎이 서로 일직선이 평행하도록 두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이고 골반이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체구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넓으신 경우 조금 더 높은 베개를 활용하셔서 이 무릎이 서로 옆에서 봤을 때 평행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빠른 회복과 이제 빠른 기능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워서 주무셔야 하는 경우에 반드시 가운데에 베개를 받쳐주시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이 옆쪽에 베개를 하나 더 받치셔서 이 무릎이 위쪽에서 봤을 때 천장으로 일직선을 향하게끔 안으로 돌거나 바깥으로 돌지 않게끔 유념하셔서 이 베개를 두 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를 추천 안 드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래 놓고 이런 경우 이제 고관절이나 이 무릎 관절에 이 고관절에 이제 구축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 뒤쪽에 후방 압박을 줘서 이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잘 때 베개를 받치지 않으면은 또한 이 환부 쪽을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회복을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할 때 이 자세로 하기 때문에 어, 이 고관절이 열리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운이 나빠서 뒤척이다가 다리가 떨어지는 경우에 탈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개를 받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똑바로 누워서는 꼬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 그리고 베개를 다리 사이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골반이 높으신 분들은 베개 높이가 조금 더 높게 활용하시고, 똑바로 주무셔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베개 하나를 다 무릎 사이에 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환측에 이 바깥쪽에 두셔서 무릎이 정면을 향하게끔, 이 정면으로 수직을 향해서 이제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무셔야 합니다. 자, 수수료 케어 방법입니다. 저희 그 워커를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워커 사용을 아직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 손목의 위치가 이 손잡이의 위치와 평행하게끔 두신 다음에 서 있을 때 팔꿈치가 약간 굽혀주는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고 가장 적절한 체중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체중 부하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이 고관절 수술 부위 회복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이 조절하시는 것들.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면 레버가 있고 그 레버를 당겨서 위아래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병원에서 퇴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장비를 빌린 곳이나 산 곳에 문의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팡이는 이제 아래쪽에 1구짜리가 있고 4구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 고관절 회복이 됐을 때 체중 부하를 더 주고 빠른 이제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가장 그 현재 상황에서 균형에 맞는 것을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불안하신 분들은 네 발. 나는 괜찮다. 이 정도 밸런스는. 그러면 한 발짜리 쓰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 손목 선에 맞춰서 이 지팡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무조건 건축이 두시는데, 정말, 나는 불편하다 하시면은 이 환측에 두시되, 이제 보행할 때 이 골반의 흔들림이 생기거나, 이 뭔가 다리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고관절 굽힌 각도입니다. 3개월 이후에, 3개월 이전까지는 90도까지 주시면 되고, 만약에 6주까지 회복이 너무 잘 됐다. 그럼 6주부터는 이제 110도까지, 최대 110도까지를 노려보셔서 각도를 더 늘려주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각도를 더 늘려서 최대 110도까지 만들어주시면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각도를 재시는 경우에는 이 본인의 환부의 가운데나 이 가운데 측이 보통 고관절이신데 거기서 일직선을 끄었을 때 이 무릎 관절이 이 일직선 끈 줄보다 위로 갔을 때 110, 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통 이 무릎 관절이 이 일직선과 일치하였을 때 90도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표기 각도입니다. 표기 각도는 네, 당연히 0도를 만들어 주셔야 바르게 서실 수 있고 적절한 체중 부하를 두면서 빠른 회복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안전한 일상생활 동작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와 화장실 및 의자에 앉기인데, 방문제를 하거나 이제 뭐 환자들 보시면은 이 수칙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이제 회복 속도가 느려지시는 분이 많아요. 확실히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고, 아까 6주 그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는 분들은 빠른 회복으로 인해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가볍게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조금 더 넘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We can teach you to 자, get 일어나실 때 sit yourself up by pushing up on your arms, 힘이 keeping 되시는 them 분들은 up. 이런 식으로 바르게 밀어서 This will be 일어나 good to 주시고 avoid bending your hip. 만약에 여기서 내가 힘이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 위에 패드가 올라오는 것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쪽에 패드를 올려주셔서 보조 역할을 하게끔 하시고 천천히 90도 아래까지 요 모양이 나올 때까지 패드를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침대에서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후에 Past 90 degrees. 베개를 치워주시고 Slide yourself to the edge of the bed by using a 조금씩 combination of your arm strength and non-operated 이제 leg. 바깥쪽으로 오실 건데 이쪽은 Bending 수술 your 부위, non-operated 수술하지 leg 않은 and 다리를 pushing heel 굽혀서 그렇죠. 엉덩이 들어서 옆으로 옮겨주셔서 최대한 이 중앙 라인이 다리가 넘어가지 your legs 않게끔 apart and your kneecaps 자, pointing to the 끝까지 ceiling. 오셨으면은 여기서 Slowly 다리를 move your 옆으로 legs over 천천히 the edge of the 내려줍니다. bed, gradually coming into a 그다음 seated 반대쪽 다리 position 내릴 때 골반을 같이 with your arms 돌려서 providing support behind you. 그렇죠. 이런 식으로 Slide your 움직여 hips to 주시면 the edge of 되고 the bed.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시는데 보통 집에서는 신발 신는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신발을 신으셔야 될 때 이런 보조 도구들을 이용하셔서 이 고관절 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게끔 반드시 조심하셔서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또는 보호자분께서 무조건 도와주셔서 이 고관절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고 Place your operated leg out in front of you. 그 다음 이 환측 다리를 앞으로 뻗어 주신 상태에서 이 건축 다리 힘과 이 손의 힘으로 일어나실 건데 여기서 Stand. 양손을 뒤에 짚으신 다음에 숙여서 일어나시는 방법이 있고 Place 여기서 one 설명하는 hand 방법은 한 손을 워커에 두시고 한 손은 침대에 두신 push up from the 상태에서 bed with the other hand. 다리를 뒤로 보내서 힘으로 Make sure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양손을 워커를 잡고 당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말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균형이 나쁜 경우에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워커는 내 몸보다 항상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손은 무조건 워커, 한 손은
침대 또는 양손 다 침대에서 놓고 일어나시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은 앉았다 일어났다인데 한 번 더 보시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From sitting to standing up movements easy. Begin 자, your operated 옆에서 leg 보시면 slightly 그쵸? forward.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Pressing with 의자에 your arms 양손을 and 두고 unaffected leg. 힘으로 Push up 밀어서 into a 일어나시는 standing 경우. position. 그렇죠. 이런, 잠시만요. 다시. Slightly 그쵸. 앞으로 forward. 엉덩이를 Pressing with your 이동하시면서 arms and unaffected leg. Push up into a 이런 식으로 standing 밀어서 position. 일어나시 주시면 되고, Make sure not to lean forward more than 90 degrees at your hip. 자, 그 Use 다음에 이제 seated 앉는 position. 자세를 한 번 더 Begin 설명드릴게요. standing and 앉으실 feet in the 때 chair so that the backs of your legs are touching 상사 the feet. 뒤쪽에 Place your surgical 무언가 leg 있는 걸 slightly forward. 확인하시고, Reach back 손을 for the 뻗고, 자, 여기서 이 환측 다리를 앞으로 무조건 내밀어 주셔서 천천히 armrests with your hand and 앉아주시면은 slowly 90도를 lower 넘지 down 않게 into a 앉을 수 seated 있습니다. position. 이 부분들을 이제 환자 또는 보호자분께서 숙지를 하셔서 반드시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퇴원부터 6주까지 필수 재활 운동을 알아볼게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새로 받았던 분들이 다 이제 초기 재활을 놓쳐서 구축이 오시고 또는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기 재활이 중요하므로 이 퇴원에서 6주까지 지금 운동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 또는 주변 분들은 이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하게끔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초당 5초 멈추고 10번 반복 3에서 5세트 매일 해주시고 워커를 이용할 균형 및 걷기 훈련도 해주시면서 운동 후에 고관절 쪽에 얼음찜질 해주시고 다리 붓기 및 상처 회복 무조건 감염 주시해 주시면서 6주 주의사항 지키시고 회복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12주까지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무릎 펴고 앞쪽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이고 자, 발등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금을 아래로 눌러서 5초간 버티고 힘을 천천히 빼주시고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오금 아래에 베개나 이제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폼롤러를 두신 상태에서 이 발 뒤꿈치가 허공에 뜰 수 있게끔 허벅지 앞쪽을 힘을 줘서 이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발가락과 발등을 몸쪽으로 당겨서 이 허벅지 앞쪽에 힘을 더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 후에 5초를 멈추고 천천히 힘을 빼고 동작을 반복하여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무릎 허벅지 뒤쪽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이 무릎을 살짝 굽혀 놓고 이 발 뒤꿈치를 이 침대 아래쪽을 눌러주면서 이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주고 5초를 버티고 천천히 힘을 빼줍니다.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운동도 중요한데요. 보통 고령자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엉덩이 쓰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환자분, 보호자분 또는 지금 지켜보시는 치료사분들께서 방문해서 운동을 시켜주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잘 해주시면은 빠른 회복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엉덩이 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엉덩이 쪼아보세요 하면 보통 잘 못 쪼으세요. 이런 경우에 허벅지 또는 골반이 약간 바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손으로 유도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얘기로 바깥으로 돌아가서 엉덩이 힘을 주게끔 해보세요 하면 보통들은 다 힘을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엉덩이를 쪼기 훈련을 하셔서 이 상처 부위가 이제 엉덩이 쪽이기 때문에 이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운동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5초를 버티고 엉덩이 힘을 주고 그 다음에 힘을 빼신 다음에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누워서 다리 벌리기입니다. 이 동작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서 있을 때 저희가 엉덩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이 운동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환측 다리를 천천히 바깥으로 보내시고 만약에 보호자분께서 옆에서 보는데 이 다리가 잘 못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만약에 양말을 신고 있는 경우 이 마찰력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 밑에 침대나 아니면은 그날 뭐 땀이 많이 나서 좀 마찰력이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수건을 비치해 두신다든지 아니면은 비닐을 아래쪽에 깔고 좀 더 미끄럽게 만들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바깥으로 벌렸다가 천천히 돌아오시고 여기서 주의점 하나가 더 이 저희가 보통 이 다리 관절 벌림은 45도까지, 40에서 45도인데 이 이상을 넘게 되면 어떤 현상이 타나게 되면은 골반이나 이 허리를 옆으로 찌그리는 동작들이 나옵니다. 이 동작들이 나오기 전까지만 벌림을 유도해 주시면 정확한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발 뒤꿈치 밀고 당기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 원을 두 군데 뒀는데요. 이 판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끄러지는 판입니다. 이 미끄러지는 판을 놓고 또는 수건을 비치하신 후에 마찰력을 제거해 주시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환측 부위 쪽으로 당겨 주시되 이때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을 조금씩 늘리니까요. 이때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아파서 골반을 돌리거나 허리를 젖히시는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 고관절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발 뒤꿈치를 뒤로 엉덩이 쪽으로 당겨 주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동작입니다. 7번은 누워서 엉덩이 올리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골반에 들어 올렸을 때 환측에 힘이 없을 수 있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측 쪽을 좀 더 유도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이 발바닥의 지지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넌슬립 양말을 신으시던지 아니면은 보호자분께서 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시고 무릎도 같이 잡아주신 상태에서 정확히 엉덩이 힘을 주고 같은 레벨에서 올라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은 제가 옆으로나 아니면 뒤쪽으로 이제 째는 형식의 접근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간혹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이 앞으로 째서 수술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술 부위가 앞쪽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 옆에 상처를 확인하시면 이 엉덩이 이 골반 넓은 부분에서 뒤쪽에 있다 그러면은 뒤쪽에서 접근법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셔야 되고, 아,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담당 의사분과 말씀을 나누셔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 후에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전문가 방문 시에 전문가분께 물어보시고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무릎 펴고 다리 곧게 들어 올리기입니다. 다리를 전체적으로 펴준 상태에서 발과 발등을 당겨서 이 허벅지에 힘을 주신 상태로 호흡을 내쉬면서 그대로 20에서 30cm 정도 다리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고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서 이 90도가 넘지 않게끔 이 의자 높이 잘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의자가 너무 낮은 경우에 쿠션을 두셔서 이 엉덩이의 레벨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자, 워커 잡고 서서 버티기 및 제자리 걷기입니다. 저희가 수술 후에 어, 적당한 부하가 들어가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최적의 회복 속도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 양측의 체중 지지를 하되 50대 50으로 둘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시고 너무 건축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게끔 보호자분께서는 뒤나 옆에서 유도를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회복이 많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환측다리를 올려주는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빨간 원을 두었죠. 힙 하이크라고 해서 이 다리를 들러 올릴 때 힘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 수술 전부터 이 골반이나 이 코어에 힘이 약하시거나 다리에 힘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골반 부분을 높이 올려서 체간을 찌끄리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는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이 무릎만 올라올 수 있게끔 잘 유도해 주시고 올라올 수 있는 곳까지만 올리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6주까지 운동이었고, 6주에서 12주까지인데, 저는 보통 이제, 초기에 회복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6주 주 이상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12주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지키는 분들은 많이 없었는데요. 이 6주부터는 이제 이 자전거를 더 과격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각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전거 운동을 더 해주시고 걷기 운동을 하셔서 심폐 운동과 이제 빠른 회복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기존 운동을 유지해 주시고 회당 5초 멈추고 10번에서 20번 반복 2에서 3세트 매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강도 각도를 천천히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아직 회복이 느리시면은 12주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각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고강도 운동 피해 주시고 6주 이상 계속 지켜 주시되 괜찮으신 분들은 안 지키셔도 되고 느리신 분들은 최대 12주까지 자, 1번입니다. 양쪽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고요. 마찬가지로 종아리에 힘을 주게끔 이 발목을 위로 올려서 천천히 내리시고 이때 체간이 너무 앞으로 기울거나 너무 뒤로 기울지 않게끔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유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째는 다리 옆으로 벌리기 운동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고관절, 이 체간을 찌그러뜨리게끔 과도하게 벌리지 않게끔 조심해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13번째는 미니 스쿼트 또는 스쿼트 동작인데, 하시면은 최대한 많이 내려가셔서 이 고관절과 무릎이 서로 거의 이 평행한 선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힘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떼고 해주시면 되고, 뭐, 불안하신 분들은 의자에 손을 얹고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체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주의하셔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단 훈련을 많이 하실 건데, 물론 초기부터도 하실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부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주에서 12주 사이에 계단 훈련을 더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환측다리, 올라가실 때는 이 건측다리가 먼저 올라가시고, 그냥 내려올 때는 이 환측다리가 먼저 내려오게끔 해주시면 되고, 옆에 레일을 꼭 잡아서 너무 많은 부하가 들어가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시면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옆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2주 이후에 재활 운동이고요. 기존 운동에서 무게 추가하고 5초 멈추고 10에서 15번 반복 2에서 3세트. 자전거 및 걷기 운동 시간 더 늘려서 주 3회 유지해 주시고 지속적인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해주시고 10에서 30초 유지해 주시고 고강도 스포츠는 피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 들기도 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환부 쪽과 이 다리 스트레칭인데요. 수건을 이렇게 걸어주신 상태에서 지금 약간 좀 과도하신데 여기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수건을 긴 수건 끝에 잡으셔서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당겨서 이 뒤쪽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관절이 너무 들리거나 이 체간이 찌그러지지 않게끔 유의하셔서 10에서 30초 버텨주시고 내리고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옆으로 걷기인데, 만약에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6주 이후부터 시행을 해주시면 되고, 회복이 좀 더디신 분들은 12주부터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집에서 뭐 워커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괜찮다 싶으시면 침대 앞에서 옆으로 이동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수평을 서로 한쪽이 너무 돌아가지 않게끔 유념하시면서 천천히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운동들은 저희가 이제 다이나믹 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보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의자 잡고 런지이고요. 자, 환쪽다리 앞으로 보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힘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계단 운동. 집에 만약에 이런 스태퍼가 있으신 분들은 이 스태퍼를 활용하셔서 옆으로 또는 위로 아래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 계단에서 이제 계단 훈련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운동해야 하는지, 혼자 운동이 어렵다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는 운동 시 목표로 한 근육 부위가 잘 자극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동 후에 저녁에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너무 많이 붓거나 다음날까지도 그 통증과 붓기가 지속된다면 운동의 강도가 세거나 아니면 무언가 자세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했는가. 이런 통증과 부기 같은 경우가 정말 작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매일매일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꾸준히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무조건 저희 더건강 연세재활을 전문가를 찾아주셔서 저희가 방문하여 바르게 운동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및 대답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쉐어를 끌 거고요. 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팅창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밑에 오디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뮤트가, 저기, 음소거가 해제가 되니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채팅창에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장님. 예, 네,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번에 강의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아까, 앉았다 일어설 때, 네, 조금 이제 여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네. 여기는 이제, 뇌졸중 환자분, 보호자분도 계시기 아,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는데, 네, 초기에서 이제 한 12주 이전까지는 앉았다 일어나서 하실 때, 네. 환측 다리를 안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좀 빼서 앉아야지, 예? 그래야지 맞습니다. 이제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걸 좀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시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이라든가 다리가 약하신 분들, 아니면은 또는 12주 이후의 환자분들, 그러니까 수술하시고 음, 나서 12주 이후 지난 환자분들도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뇌졸중 음, 환자분들은 오히려 강화를 위해서 한치다리를 좀 더 안쪽으로 같이 놓거나 평행선상에 놓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받친 쪽 다리를 안쪽으로 더 놓고 일어나면 그쪽이 부하가 더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쵸. 그렇게 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12주 이후에도 그 고환절 환자분들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셔야 되는지, 어떤 게 일어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부분, 네네, 예,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 12주 이후부터는 사실 앉거나 서거나 할 때 뭐 그림과 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은 12주 전까지는 이제 고관절 각도나 탈구의 위험성 또는 이제 상처의 벌어짐과 감염 때문에 이제 앉으실 때 고관절이 90도 이상을 넘지 않게끔 앉기 위해서 이 방법을 추천해 드렸고 보통은 6주 이후부터는 거의 그 주의사항이 해제가 되시는데 간혹 이제 고령이시거나 이런 경우에 회복 속도가 느릴 때 12주까지 지켜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환측 다리는 아까 그림과 같이 저 영상과 같이 바깥으로 다리를 펴서 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뇌졸중이신 분들 환측을 더 부하를 줘서 이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뇌졸중이 있으시고 이제 그쪽에 이제 뭔가 이 환측이 또 안 좋게도 뭐 낙상을 하셔서 그쪽에 고관절 수술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12주까지만 조심하셔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12주 이후부터는 기존의 방법대로 더 부하를 주셔서 기존의 운동대로 환측 부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아,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화장실 가실 때, 네네, 한 가지 더, 뭐, 이렇게, 이제, 90도 이상 구부러지면, 초기에는 특히 90도 이상 그 고관절이 구부러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의 변기에 우리가 앉게 되면은, 이게 90도 이상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설명 들으시다 보니까, 그럼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 아픈 쪽 다리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피고 앉아야 되는 네, 건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아, 약간 웃자고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힘이 안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한쪽은 딱 길어져 있고 한쪽은 짧아져 있으면은, 엉덩이 힘은 어떻게 주지? 그런 생각이 가끔, 아까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되게 그런 부분을 모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90도 맞아요. 이상에 구부러지면 안 된다라는 거라.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 다른, 네. 네. 그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이게 말씀 잘해주신 게 화장실에서 앉았을 때, 이게 다리를 이렇게 밀면서 앉는 경우가 이제 부하나 이제 각도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는 똑같이 구부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 게, 제가 하나 쉐어를 해드리면,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구비하셔가지고 이 높이를 조절하셔서 어 이런 것도 많죠. 이런 것들을 꼭 구비를 하셔서 이 고관절 각도에 유념을 하시면서 쓰시면은 이 쾌변도 하실 수 있고 고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도구들을 제가 방문자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병원에서 뭐 바쁜 것도 이해하지만 많은 분들이 설명을 많이 못 들어요. 이 고관절 각도 지키는 법이나 또는 이런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다 못 들으세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강의를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이런 보조도구 같은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면 환자 보호자분들한테도 들께도 훨씬 더 좋은 예,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예, 없으시면 오늘 아무래도 휴일이라 늦은 밤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9월 달이나 뭐 다음 달, 뭐 요번 연도에는 최대한 이 휴일을 피해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제가 날짜 조율을 잘 해보겠습니다. 음, 질문 네, 없으시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